20, 30대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흡입 전에 다이어트 같은 거 할 60kg인데 체중을 빼고 싶어. 출근은 수술하고 압박복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이게 왜 비쌀까요? 우리 병원이 훨씬 더? 잘하니까 비싸지. 한 게 비지떡인지 몰라? 원장님, 환자분들이 흡입 전에 다이어트 같은 거 살짝 해주면 도움이 되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도움이 될까요? 흡입 전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흡입한 다음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 그치?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케바케인데 흡입 전에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사람은 체중이 진짜 되게 많이 나가. 예를 들어서 뭐 120kg야. 120kg인데 그 사람이 그 지방 흡입한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변하겠어. 사실 지방을 많이 뽑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또 다시 120kg가 되고자 하는 몸무게일 수 있거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몸 자체가. 그러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방 흡입 자체가. 우리가 뭐 5리터, 10리터 뺀다 그래가지고 120kg가 갑자기 뭐 한 80kg, 70kg 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체중을 먼저 빼고 나는 체중을 빼는 사람이에요 라는 식으로 열심히 내 몸 관리를 하고 있어야 돼. 그 과정 속에서 지방 흡입을 중간에 저는 언제쯤 하면 될까요? 라는 거를 물어보러 한번 와야 돼. 그래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지금이 딱 좋겠네요 라는 거를 지금부터 앞으로 한번 한 5kg 더 빼고 오세요 아니면 지금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60kg야. 60kg인데 체중을 빼고 싶어. 한 50kg까지 뺄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근데 편차 그렇게 크게 나지 않잖아. 이런 땐 그냥 지금 빼는 게 나아. 지방흡입 지금 먼저 하는 게 나아. 그리고 이미 50kg로 빼면 빼고 나서 왔다. 뭐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냥 사실 다이어트 하면 되는데 이게 다이어트를 한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빠지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승마살이 있다던가 아니면 팔뚝에 여기 좀 있는데 이런 게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흡입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지방흡입이란 내 지금 현재 목표 체중에 거의 다 와 있을 때 하는 게 그냥 좋다라는 생각은 들어. 그런데요, 원장님. 수압이면 이력이 있고 목표 체중까지 한 7, 8kg 정도 남아있다. 이런 분들은 언제 수술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소화비만인데 몇 킬로야? 대략? 90kg 정도 이상의 100kg까지 여자? 나갔다. 90kg, 100kg 여자? 네, 네. 오케이. 90kg, 100kg 여자분이었는데 지금 빼가지고 어디까지 왔어? 70kg 정도 때까지 70kg 왔어. 네. 근데 또 더 빼고 싶어. 그렇죠. 한 60은 60은 돼야 되겠다 생각. 그러면 한 30kg 뺀 거잖아. 이게 참 재미난 현상이 뭐가 있냐면 지방이 이렇게 부풀어져 있었어. 지방 세포가 이렇게 커가지고 이만한데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가 자꾸 줄어들겠지. 이렇게 줄어들다 보면 어떤 식으로 이게 변화나면 팝콘 있지, 팝콘. 네. 팝콘 이게 지방이 줄어들다 보면은 약간 그 마른 팝콘처럼 돼. 지방이. 그 팝콘을 생각을 해보면 지방 흡입을 하기 위해서 캐뉼라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팝콘을 터트려야 되는데 이게 딱딱해가지고 잘 안 터트려져. 잘 안 빠져. 말라서 잘 안 빠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부 성형이나 이런 수술을 같이 하다 보면 체중 막 30kg, 50kg 이렇게 뺀 분들은 지방 흡입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빼버리고 오면 자르는 수술은 가능하지만 지방 흡입하는 게 결과가 아주 좋기가 힘들다. 그래서 적당히 분포도가 이렇게 예쁘게 자리 잡았을 때 하는 게 더 좋거든. 그러니까 100에서 내가 60까지 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70, 75 이 정도의 수술하는 게 좋아. 그리고 나머지를 수술한 후에 다이어트하고 운동하는 게 결과가 좋다라고 생각해. 이런 거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왜 어려운 얘기라고 하냐면 지방 흡입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 흡입하고 복부 성형을 하면서 다시 자르고 이러는 걸 계속 해봐야지만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압박복을 한 달 정도 저희 입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좀 많이 불편해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음. 꼭 입어야 한다고 설명드려야 할까요? 압박복. 뭐 우리가 압박복 영상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압박복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이게 사실 지방을 요만큼 뺀 사람과 지방을 이만큼 뺀 사람에 대해서 압박복은 큰 차이가 있어. 지방을 아주 많이 뺀 분들은 압박복 가지고도 안 돼요. 복대 같은 것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 왜냐면은 우리가 피부와 근육이 있었는데 이게 싹 다 빠지면 여기 공간이 생기잖아. 그러면 이거를 잘 눌러줘서 피부가 이 공간은 없어지고 잘 붙어야 되는데 이 과정을 만들기 위해선 압박복이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 이런 거를 예쁘게 자리 잡게끔 만들려고 하면 압박복을 입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압박복 안 입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 안 입혔었어. 15년 전, 요 정도까지는 한참 안 입혔었거든. 그러다가 내가 이제 입히기를 시작을 했지. 그때랑 지금이랑 차이를 본다면 지방을 빼내는 양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지방을 있는 대로 다 긁어서 뺀 게 좋을 것 같지만 그건 아니거든, 절대로. 적당히 빼야지 되는데 딱 이 사람한테 맞을 만큼을 빼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한 55kg였는데 165에 55kg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지방이 많을 곳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거든. 이런 사람들 압박복 안 입어도 아주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 날씬한 사람들이. 그런데 80kg인데 배가 막 이렇게 나왔는데 이만큼을 지방을 뺐어. 안 입는다? 안 입으면 장액종이 생길 확률이 무지하게 높아. 장액종 생기면 머리 아프고 진짜 복잡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압박복 가지고도 안 되고 복대도 차야 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지. 이 자꾸 안 입어도 된다고 하는 선생님들은 내가 볼 때는 경험이 아직 많이 부족해. 그러니까 장액종이 생기면 그냥 생겼나 보다 그러고 이게 왜 생겼는지는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더 많이 경험해 보시면 압박복 입혀야 되겠구나. 예방적으로라도 입히는 게 더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나는 생각해. 환자분들이 마라탕 같은 거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짠 음식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그럼 어떤 게 보통 붓기에 도움이 될까요? 음식이? 이게 무조건 저염식이 좋아요. 저염식이 좋은 이유는 수술을 하면 이 수술한 부위로 물이 왕창 막 가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부어. 수술한 부위는 어디든지 부어. 그치? 예를 들면 쌍꺼풀 수술을 했어. 쌍꺼풀 수술한 사람 많으니까. 쌍꺼풀 수술한 다음에 어떻게 해? 누워서 자지 말고 앉아서 자라고 그러잖아. 그치? 오늘 밤은 앉아서 주무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왜 그래? 누워있으면 붓기가 위로 가니까. 그치? 근데 수술을 하고 나면 붓기가 글로 안 가게 하려면 그 수술한 부위가 위로 올라가 있어야 돼. 뭐 그렇다고 해서 배 수술했다고 해서 배는 이렇게 높이고 이렇게 누워있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런데 붓지 않으려면 짜게 먹으면 밤에 예를 들어서 너 어저께 라면 먹었어. 라면 먹었는데 그 다음날 얼굴이 부어 안 부어? 엄청 붓지? 그치? 그러니까 똑같아. 수술했으면 붓기가 어때? 더 많이 붓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짜게 먹으면 수술을 한 다음에 짜게 먹으면 많이 붓는다. 많이 부으면 뭐가 나빠? 결과가 나빠져. 결과가 나빠져. 결과 나쁜 것보다 더 안 좋은 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마라탕 먹어도 돼.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너무 부어가지고 너무 아플 거야. 너무 힘들 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생각하면 오늘 짜게 먹으면 안 돼. 마라탕 맛있지. 나도 먹고 싶다. 야. 나는 근데 마라샹궈가 더 좋더라. 원장님, 그럼 붓기가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많이까지는 아니야. 많이까지는 아니야. 그런데 많이 부으면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생길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부으면 피부가 얇아지면서 살짝만 긁혀도 막 물집 생기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압박복을 입은 곳들이 이렇게 잘못하면 쓸려요. 근데 피부가 약해져 있으면 많이 부으면은 많이 쓸리고, 그러니까 그 안에 피부 벗겨지고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날씬에는 졌는데 뭐 피부에 뭐 상처가 생겨가지고 그걸로 흉 생긴다든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니까. 그래서 무조건 짜게 먹으면 안 돼. 그럼 호박즙 이런 거. 그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호박죽은 좋다라고 돼 있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다음에
왜냐면 호박죽을 먹으면서 뭐 김치를 잔뜩 먹는다든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저염, 그 다음에 국물 음식을 안 먹는 게 중요해요. 국물 음식. 대표적으로 국, 찌개 진짜 심하지. 찌개 이런 거 안 먹고 심심하게 이렇게 병원에 가면은 저염식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먹어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먹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언제까지? 한 2주 동안. 그 다음에는 좀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했는데도 붓기가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뭐 어떤 거를 좀 권해드리면 좋을까요? 사실 붓기가 심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꼭 그러니까 림프관이 많이 망가지면 그럴 수 있거든. 그런데 이제 강압적으로 그게 도움이 되려면 후 관리를 해야지만 사실 붓기가 많이 빠져. 뭐 고주파 관리라던가 림프순환 마사지라던가 아니면 고압산소 치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면 붓기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내가 훨씬 편해. 그러니까 첫 2주 동안 붓기가 막 이렇게 뻗다가 이렇게 뻗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수월하게 넘어가면 훨씬 편하지. 수술을 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뭘 하면 좀 더 도움이 될까요? 이게 회복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막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초반에는 걷는 게 나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 일상생활하는 정도는 괜찮아. 일상생활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생전 안 걷던 사람이 갑자기 수술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막 버스 내려가지고 세 정거장 네 정거장을 그냥 막 걸어다니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압박복에 피부 다 쓸려, 장액종 생겨, 그 다음에 더 어디가 아파. 왜냐면은 불편한 상태로 걷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허벅지 했는데 많이 걸어, 굉장히 안 좋지. 근데 뭐 팔을 많이 했는데 팔을 가만히 있고 뭐 많이 걸어, 뭐 그럼 도움이 되나요? 그렇게 크게 도움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멍이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피나는 게 멎었는데 막 많이 걸어가지고 혈관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탁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고 있었는데 딱지가 앉아가지고 피가 이제 안 흐르고 있었어. 근데 많이 걸어가지고 많이 움직여가지고 이 딱지가 도로 떨어지고 피가 떠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멍이 굉장히 많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첫 한 일주일 많이 움직이는 건 좋지 않고 일상생활 내가 해야 하는 정도만 움직여라. 그리고 어디를 팔을 수술을 했으면 베개를 이렇게 끌어안고 잔다던가 팔이 올라가게끔, 아니면 허벅지 수술을 했으면 다리를 올려놓고 잔다던가 뭐 이런 게 도움이 되지. 그 다음에 2번째 주 정도 되면 조금씩 움직임을 좀 많이 가져갈 필요가 있고 3주, 4주 정도 지나면 3주 정도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장액종은 잘 안 생기거든. 그래서 3주가 지나면 이제 스트레칭 들어가고 뭐 걷는 거 많이 걷고 이렇게 하는 거 충분히 해도 괜찮아. 그리고 한 달이 지나가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근데 조금 제약이 있을 거야. 좀 이렇게 땡기고 막 이렇게 한 달 정도 됐을 때는 피부가 딱딱해지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땡기고 이래서 운동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때는 운동하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원장님 딱딱해진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럴 때 이 딱딱한 거를 좀 빨리 풀리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딱딱한 거를 빨리 풀리게 하는 방법은 병원에서 해주는 거는 사실 고주파와 그 다음에 음압치료, 뭐 엔도몰로지라고 하는 이런 음압치료, 이런 걸 하는 게 도움이 되고, 그때는 뭐 초음파 치료라든가 이런 건 거의 도움이 안 되거든. 근데 이제 그때까지도 예를 들어서 근육에 문제가 있고 뭐 그렇다면 뭐 저주파나 뭐 이런 걸 해도 되는데, 이 케이스 바이 보고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그런데 이제 집에서 한다라고 하면 뭐 왜 요새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마사지 하는 거, 음압 걸려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런 거 하면 괜찮아. 그런 거 하면 좋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요즘 연초기도 하고 20, 30대 분들이 그래서 술 약속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데 보통 술이나 흡연 같은 거는 수술 며칠 후부터 하면 좋을까요? 술의 문제점. 술은 술을 먹는다. 한 잔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한 잔으로 끝나지 않고 먹고 또 먹는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지. 이게 사실 수술을 한 다음에 뭐 한 일주일 지나서 술 뭐 맥주 한 잔, 2잔 이렇게 먹었다 그래가지고 큰일 나진 않아. 사람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는 있어. 그런데 이제 큰일 나지는 않는 게 대부분이고, 그렇지만
자제를 못하고 자기는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술을 막 이렇게까지 먹어. 이렇게 하게 되면 수술한 다음에 간도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데 그거를 몸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그러면 면역 체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상처가 회복이 잘 안 될 수 있고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는 거고, 흡연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해줄게. 진짜 배꼽에 보이지도 않게 자르고 수술을 했는데 4주 동안 안 낫는 사람이 있었거든. 상처가 왜 그런지 모르다가 혹시 담배 얼마나 태우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3갑 피우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상처가 있으면 글로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그쪽으로 피가 잘 가야 되거든. 근데 담배를 피는 순간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 끝에까지 가지가 않아. 상처가 낫지를 않아. 상처가 낫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흡연, 수술한 김에 그냥 끊으세요. 뭐가 좋다고 돈 들게 그렇게 자꾸 담배를 펴. 수술 2주차에 맥주 한두 잔 정도 먹어도 되냐 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건 괜찮나요? 지방흡입을 하고 나서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난 다음에 술을 드시든 담배를 피든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상처가 아직 다 낫지 않았는데 술, 담배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상처가 잘 안 났을 수 있다.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우리 병원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왜 비싸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왜 비쌀까요? 우리 병원이 훨씬 더? 싼 게 비지떡인지 몰라? 잘하니까 비싸지. 이거 참. 우리 병원에 재수술하러 오시는 분들 못 봤어? 흉터도 안 보이지. 완벽하게 라인도 만들고 거품도 만드는 수술을 하는 거 2주밖에 없는데 이 정도면 싼 거 아니야? 고맙다.